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8과 1, 한국인의 집 과제 1, 듣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전에 우리 항상 살펴봐야죠. 우리가 뭘 주의해서 들어야 할지 같이 살펴보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 고르라는 건 이야기의 주제를 찾으라는 거죠. 자, 주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좋은 집의 조건, 2번 풍수지리의 과학성, 3번 좋은 집을 짓는 방법, 4번 집에 대한 다양한 견해. 자, 어쨌든 집에 대한 듣기가 진행될 것 같죠? 자, 2번 봐주세요. 풍수지리의 과학성이라고 했는데, 자, 풍수지리가 뭔가요? 풍수지리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으세요? 풍수지리란 땅의 기운을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결시켜서 무덤을 찾거나 아니면 새 집을 짓는데 좋은 땅을, 좋은 터를 구하는 이론을 풍수지리라고 하죠. 중국이나 한국에 특히 발달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2번,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 잘 들어봐 주시고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집의 정의 찾아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풍수지리란 지형이나 방향을 인간의 기륭화복과 연결시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 데 알맞은 장소를 찾는 이론을 말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좋은 터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좋은 터라는 것은 수맥이 흐르지 않는 땅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땅의 기운을 받으며 생활하므로 그 땅의 기운이 좋으면 좋은 길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의 기운이 나쁘면 나쁜 기운을 받아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조상들은 맷자리나 집터를 고르는데 신중했고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데 나쁜 기운을 내는 나쁜 땅의 대표는 바로 수맥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서는 나무조차 잘 자라지 못한다. 완전히 생기를 상실한 나쁜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 집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집이란 좋은 땅의 기운이 많이 배출되어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터에 지어진 집이다. 좋은 집으로 인정받으려면 집이 향하는 방향도 중요하다. 방향은 다름 아닌 태양의 기운을 얼마나 많이 오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남향과 동향집이 좋고 북향집이나 서향집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왜냐하면 동쪽과 남쪽으로부터 아침에 밝고 충만한 기운을 받을 수 있어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잘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집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집 주위에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곳, 하천과 가까이에 있는 곳, 혐오시설이나 짓다가 만 흉측한 건물이 있으면 좋은 집터가 아니다.
풍수지리란 지형이나 방향을 인간의 기륭화복과 연결시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데 알맞은 장소를 찾는 이론을 말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좋은 터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좋은 터라는 것은 수맥이 흐르지 않는 땅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땅의 기운을 받으며 생활하므로 그 땅의 기운이 좋으면 좋은 길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의 기운이 나쁘면 나쁜 기운을 받아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조상들은 맷자리나 집터를 고르는데 신중했고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데 나쁜 기운을 내는 나쁜 땅의 대표는 바로 수맥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에서는 나무조차 잘 자라지 못한다. 완전히 생기를 상실한 나쁜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 집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집이란 좋은 땅의 기운이 많이 배출되어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터에 지어진 집이다. 좋은 집으로 인정받으려면 집이 향하는 방향도 중요하다. 방향은 다름 아닌 태양의 기운을 얼마나 많이 오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남향과 동향집이 좋고 북향집이나 서향집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왜냐하면 동쪽과 남쪽으로부터 아침에 밝고 충만한 기운을 받을 수 있어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잘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집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집 주위에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곳, 하천과 가까이에 있는 곳, 혐오시설이나 짓다가 만 흉측한 건물이 있으면 좋은 집터가 아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풍수지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 게 좀 있으세요? 자, 그럼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스크립트 봐주세요. 자, 풍수지리의 정의가 나오죠? 자, 풍수지리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앞부분입니다. 지형이나 방향을 인간의 기륭화복과 연결시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데 알맞은 장소를 찾는 이론이다 라고 했죠. 자, 좋은 집을 짓기 위한 터는 그래서 어떠한 터라고 했습니까? 네, 수맥이 흐르지 않는 땅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좋은 터라고 했습니다. 수맥은 땅속의 물기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집이 습하고 물과 가까이 있는 게 좋지는 않다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좋은 땅을 잘 골라서 무덤이나 집 등을 잘 지어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자, 계속해서요, 나쁜 땅의 예도 나옵니다. 자, 나쁜 땅의 대표는 어떠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수맥이 흐르지 않는 땅이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은 수맥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좋은 땅의 기운이 많이 배출되어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터에 지어진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풍수지리학적인 좋은 집의 정의를 찾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자, 좋은 집으로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있죠. 자, 어떤 조건이죠? 좋은 터에 지어진 집, 그리고 네, 태양의 기운이죠. 태양의 기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좋은 집으로 인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향인 남향과 동향집이 좋은 집으로 여겨지고, 북향이나 서향은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태양을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집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설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인식이 된다 라는 말이죠. 자, 태양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 남향과 동향집이었죠. 자, 계속해서요.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한 나쁜 집터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4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집 주위에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 네, 위험한 요소가 지나가는 거 좋지 않죠? 어쨌든 집을 기준으로 해서 수맥이라든지 고압선이라든지 뭔가 길이나 선들이 지나가는 집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곳. 세 번째, 하천과 가까이에 있는 곳. 네, 그쵸. 하천과 가까이에 있으면은 습해지고 물기운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수맥이 흐르게 되겠죠. 자, 4번, 혐오시설이나 짓다가만 흉측한 건물이 있는 곳. 다들 좀 꺼리는 집이긴 하죠.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다들 꺼리는 환경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답 찾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1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1번이죠. 좋은 집의 조건. 네, 나쁜 집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자, 이런 것은 피하고 이런 집의 조건을 좋은 집의 조건으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좋은 터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3번. 다음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지 않은 집의 예입니다. 이와 같은 집들을 왜 좋지 않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듣기 후에 풍수지리에 대해 조금 배웠는데요. 네, 정리해 볼 수 있는 나쁜 집의 조건, 뭐가 있었죠? 네, 첫 번째, 수맥이 흐르는 땅에 지어진 집. 두 번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서양이나 북향집. 세 번째, 집 주위에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 네 번째,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곳. 다섯 번째, 하천과 가까이에 있는 곳. 여섯 번째, 혐오시설이나 짓다가만 흉측한 건물이 있는 곳 등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 조금 추가해 볼 수 있는 제가 조사한 바로 인한 나쁜 집의 조건은요. 자, 계속해서 7번째, 좋은 맥을 막는 구조입니다. 담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나무가 너무 집 주위에 높아서 좋은 기운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좋은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동물이요. 동물은 재물운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완견을 집 밖에서 키워야지 집 안에서 키우면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요. 대강 풍수지리상 이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은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는 문형 사용해서 한번 설명하는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서 제시된 나쁜 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들이 왜 나쁜 집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지 풍수지리상 이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은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무덤이 있었던 자리는 좋지 않다. 저 무덤 또한 혐오시설인 거죠? 자, 혐오시설이나 짓다가만 흉측한 건물이 있는 곳, 이거요. 혐오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간소화시켜서 말해볼게요. 풍수지리상 혐오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무덤이 있었던 자리에 지어진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집 주위에 변전소가 있으면 좋지 않다. 자, 변전소 뭔가요? 자, 전기 공급하는 시설이죠? 자, 전압선이, 고압선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 나쁜 집 규정 중에 집 주위에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
넣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풍수지리상 집 주위에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집 주위에 변전소가 있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외딴 집은 좋지 않다 라고 했네요. 자, 어떤 기준에 의거하면 될까요? 자, 외딴 집은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의 기운이 없는 거죠. 풍수지리상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외딴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간단히 말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어떤 곳도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이죠. 역시 풍수지리상 혐오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계속해서 막다른 집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집은 좋지 않다 라는 풍수지리설은요. 자, 이 경우는 맥을 막는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막다른 집, 가장 끝집 같은 경우엔 맥이 끊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풍수지리상 좋은 맥을 막는 구조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막다른 집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에 지어진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집안 내부에 수석을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수석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석이란 실내에 놓고 감상하는 관상용 돌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돌들이 역시나 맥을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풍수지리상 좋은 맥을 막는 구조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집안 내부에 수석을 많이 두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요. 집안에 동물박제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정리해왔었죠? 이런 동물박제 또는 동물은 재물운을 막는다라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해보면 될까요? 네, 풍수지리상 동물은 재물운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집안에 동물박제를 두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담장이 집에 비해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혼자 추측해 보실 수 있겠죠?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것도 맥을 막는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담장이 너무 높으면은 집으로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해보면 될까요? 네, 풍수지리상 좋은 맥을 막는 구조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담장이 집에 비해 너무 높은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침실 가까이 큰 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또한 나무가 좋은 맥을 막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풍수지리상 좋은 맥을 막는 구조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침실 가까이 큰 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많으면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애완동물은 집 밖에 두고 기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동물은 뭐라고 했죠? 네, 재물운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했죠? 자, 풍수지리상 동물은 재물운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애완동물을 집 안에서 기르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셔야겠고요. 자, 계속해서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했죠. 바로 수맥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수맥이 흐르는 땅에 지어진 집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풍수지리상 수맥이 흐르는 땅에 지어진 집이라고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보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대문 바로 옆에 화장실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중국에서도 굉장히 짱시우 집 인테리어 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불결한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불결한 혐오시설, 흉측한 것,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 풍수지리상 불결한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라 규정하는 나쁜 집 기준에 의해서 대문 바로 옆에 화장실을 두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쁜 집에 대한 말하기 연습 진행해봤고요. 계속해서 4번 말하기 연습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집을 좋은 집으로 여깁니까? 그리고 어떤 집을 좋지 않은 집으로 여깁니까? 좋은 집의 조건 2가지, 좋지 않은 집의 조건 2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좋은 집은 역시나 햇빛이 잘 드는 집이죠. 자,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 창문이 남쪽이나 북쪽으로 나 있는 집이 좋은 집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햇빛과 통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풍수지리가요, 한국의 풍수지리도 중국에서 유래해서 건너왔거든요. 자,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약간 한국에서 더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현재도요. 자,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의 풍수지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좋지 않은 집으로는요, 역시나 나쁜 집터에 있는 집이 좋지 않은 집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현관에서 바로 화장실이나 주방이 보이거나 침실, 문, 사적인 공간이 보이는 게 좋지 않다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죠, 다? 네. 자, 그럼 정리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풍수지리학의 경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학문적으로 잡았지만 그 유래는 중국에서 시작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풍수지리가 대부분은 비슷하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풍수지리학은 한국에서 학문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유래는 중국에서 시작됐으므로 좋은 집과 좋지 않은 집의 기준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정리했던 햇빛이 잘 드는 집과 통풍이 잘 되는 집에 대한 2가지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먼저 좋은 집으로 여겨지는 집은 역시 태양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는 햇빛이 잘 드는 집입니다. 따라서 남양집을 가장 좋은 집이라 여깁니다. 또한 통풍이 잘 되는 집 또한 좋은 집의 조건인데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은 어떤가요? 한번 둘러봐야겠죠? 자, 햇빛은 잘 들고 있고 창문은 남과 북으로 나 있어서 통풍 잘 되고 있나요? 자, 다음은요, 나쁜 집 얘기해 볼게요. 좋은 집에서 나쁜 집으로 말하기에 흐름이 바뀌니까 반면 사용해서 말해주시면 되겠죠? 반면 좋지 않은 집은 역시나 나쁜 집터에 있는 집으로 불결한 시설과 가까이 있는 집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현관에서 바로 화장실, 주방이 보이거나 침실 문이 바로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중국 집들은 대개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크게 거실이 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요, 한국인의 집. 자, 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집과 나쁜 집의 생각에 대해서 같이 듣기 진행해 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함께 말하기 연습 진행해 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글쓰기 연습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